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항공준사관 합격생들의 공부 기간, 평균 공부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좀 데이터를 좀 뽑아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일단 지금 2021년 저번 기수 지원했던 친구들 대상으로, 그다음에 저저번 기수도 한번 같이 한 데이터를 모아봤습니다. 일단은 공고가 지금 여러분들 21년, 20년, 20-21년, 20년에서 21년 요 모집에 20년 여러분들 12월 초에 공고가 떴어요. 바로 전 기수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지원서 접수를 이제 바로 12월 초부터 시작을 했고, 영어 성적을 검증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요거는 12월 말 정도에. 네, 그래서 여기 검증이 통과되어만 필기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짜 서류가 아닌지, 그 다음에 검증 결과 토익 점수가 400점 이하인 친구, 400점 미만인 친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 필기시험은 1월 16일, 21년도 1월 16일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것도 좀 빗대어 봤을 때, 올해도 내년이죠. 22년 1월 중순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영상 올린 시점이 6월 31일, 거의 7월이죠, 여러분들. 7월이면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달은 여러분 거의 없다고 칠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딱 6개월 남았거든요. 제가 요 지금 기간, 요 시즌에 좀 영상 올린 이유가 6개월이라는 시간은 여러분들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좀 기간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 과목부터 한번 볼까요? 과목 자체가 이제 언어 논리랑 그 다음에 자료에서 상황 판단,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추가적으로 뭐가 있죠? 네, 추가적으로 상황 판단 지각 속도 있고요. 공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가 있어요. 과목이 좀 굉장히 많은데 한국사는 근현대사 부분이라서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습니다. 근현대사 부분이라서. 그런데 문제는 요즘에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왜냐면 이 근현대사 부분이 범위가 좀 양을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범위 내에서 어려운 정도가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예를 들어 막 연표에 좀 세부적으로 연도를 물어본다든지, 그 다음에 자료집에 나오는 귀퉁이에 있는 것도 막 많이 물어본다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공부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하셔야 됩니다. 거의 합격생들이 이제 한국사 준비를 3달에서 4달 정도는 해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해주세요. 한두 달이 좀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능검 자격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힘들 수 있고, 이번에 좀 여러분도 달라지는 게 지금 22년부터 모집이 한능검으로 대체한다?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대체하고 실제 근현대사 시험을 현장에서 안 본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좀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데이터가 지금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준비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사실 준비를 미리 해 놓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이게 지금 21년도 12월에 모집 공고가 떠서 22년 1월에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게 21년 모집인지 22년 모집인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를 안 해놨기 때문에 언제 갑자기 한 11월이나 12월 돼가지고 한능검 있어야 됩니다 하면 여러분들 봐야 되는 한능검 시험이 지금 몇 개 없거든요. 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러분들 한능검 자체가 8월에 시험 있고 11월인가 이렇게 시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올해 남아있는 시험은. 그래서 여러분들 꼭 준비를 8월 시험을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그러면 과목별로 이렇게 되는데 뭐가 여러분은 시간이 많이 잡아먹을까? 바로 언어랑 자료가 거의 모든 전체 과목에서, 한국사는 제외를 할게요. 전체 과목에서 90%. 너무나도 중요해요. 시간도 그만큼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셔야 될 때 기본 언어, 어휘가 들어갈 수 있죠. 지문 분석도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추가적으로 이제 어휘에 이제 사자성어라든지 이제 여러분 속담이라든지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니까 어법까지 케어를 하시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네. 그리고 공부해야 되는 거, 언어에 대한 그런 자료 구하는 게 힘들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수능 자료 많이 보시고요. 공무원 9급이나 7급 많이 보시고요. 언어 논리 지문 쪽 내가 어렵게 풀고 싶다 그러면 피셋이라든지 아니면 리트라고 여러분들이 법학전문대학원 준비하는 친구들 요 자료들을 많이 보시는데, 단기적으로 보신다고 해도 다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근데 이렇게까지 풀어야 돼요? 근데 왜냐면 자료가 없어요. 간부선발도구라고 하는 요 언어 시스템에 대한 이런 좀 간단하면서도 좀 요즘에 좀 많이 논리적으로 어려워졌는데 이런 지문들을 찾기가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들 최대한 비슷한 거 수능이나 공무원이나 이쪽으로 여러분들 보실 수밖에 없거든요. 자료를 찾아서 보는 것도 시간 소모고 기회비용을 여러분 깎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체가 좀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자료 해석은 여러분 공부를 어떻게 하시? 자료 해석? 자료 해석은 이제 추가적으로 수학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범위로 따지면 초등학교 한 고학년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방정식이랑 함수까지도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케어를 하시려면 기초 수학이 여러분 일단 자리가 잡히셔야 돼요. 근데 이게 기초 좀 잘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기초수학 건너뛰고 바로 실전으로 넘어가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좀 괜찮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 상담을 하러 온 친구들 대부분 다 수학이 부족해도 온 친구 정말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수학을 가진 이것도 여러분 2-3달이 소요가 된다. 왜냐면 일단 숫자랑 친해져야 되거든요. 이런 시간을 여러분이 좀 확보를 하시려면 예를 들어 선생님 저 9월 10월은 늦지 않을까? 늦었어요. 사실 늦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냐면 저희 합격생들 데이터를 뽑아보면 거의 대부분 친구들이 6개월 이상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2개월 이상이라면 이제 재수생과 삼수생 친구들이 제일 많습니다. 자, 비교를 좀 여러분 해드릴게요. 저희 좀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재수생 비율이 제일 많았어요. 한 65%. 네. 그 다음에 삼수생 친구들이 20%, 6개월 이상 공부하는 초시 분들이죠. 15%에서 20% 사이 이 정도. 그래서 삼수생과 거의 6개월 이상 초시 준비한 친구들이 거의 비율이 비슷했고요. 나머지 거의 60% 정도 이상은 재수생 비율이 제일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 이 시험이 정말 어렵나 봐요. 자, 이게 메타인지가 중요한 건데 내가 실제 시험을 재수생, 삼수생이 아무래도 절대 다수로 80% 이상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시험을 한 번, 두 번 봤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취약 부분을 잘 파악해가지고 약점 체크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범위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부분만 공부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초가 없거나 아니면 시험에 대한 정보가 없는 친구들은 7월부터 이제 여러분 준비를 어떻게 하시냐면 보통 시중교재로 접근. 시중교재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시중교재도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시중교재가 다 나온다는 게 아닌 거죠. 그 중에 일부분만 여러분들 좀 취해야 될 거 취고 더 공부해야 될 건 공부하셔야 되는데 두루두루 그냥 같은 포텐셜로 여러분들이 그냥 쭉 공부하기 때문에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실 그냥 일반 텐션으로 가면 안 되고 어느 중요한 부분 더 준비하시고 아니면 부족한 부분을 다른 시중교재 다 스크랩 하셔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오답 정리도 하시고 이게 필요한데 이런 분류라든지 분류나 소팅이 여러분들 좀 힘들기 때문에 이래서 여러분들 좀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시간을 많이 단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 제 댓글을 일일이 좀 답변을 달아드리기 좀 어려워서 이렇게 유튜브로 요즘 영상으로 많이 찍게 되는데 또 최근에 많이 물어봤던 DM이라든지 카톡으로 많이 물어봤던 여기 선생님 진짜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 되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몇 개월 해야 돼요? 얼마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월을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고요. 얼마나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몇 시간 해야 되죠? 시간을 물어보는 친구가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개월 수는 6개월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선생님 저 토익이 지금 650점이에요. 750점이에요. 810점이에요. 850점이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불안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근데 750점 이하 친구들은 절대로 토익 끝내기 전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토익을 다 끝내시고 간부 선발도 들어온 선생님 6개월밖에 안 돼. 지금 6개월 남았다면서요. 어떡하죠 선생님? 그래도 토익을 빠르게 끝내셔야 돼요. 650, 850까지 가는데 200점 그저 좀 먼 고비긴 하겠지만 한 달, 두 달 내에 최대한 열심히 하셔가지고 점수 끝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좋고, 선생님 저 과거에 850 이상 맞았는데 지금 점수 갱신 때문에 750점이에요. 이 친구는 좀 가능성, 포텐셜이 있죠. 이런 친구들은 같이 살짝 기초 수학이나 좀 자료 해석 정도만 병행해도 괜찮다. 아니면 하루에 세 지문씩이라도 언어 지문 조금씩 푸시면서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750 미만인 친구들은 토익부터 끝내시고 오셔야 돼요. 왜냐면 토익과 간선 같이 가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토익도 지지부진, 간선도 지지부진 다 늦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좀 살펴보면 돼요. 당연히 850 토익 제친 친구들은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겠죠. 네, 아주 좋은 지금 850 갖춰져 있는 친구, 850이 지금 갖춰져 있는 친구들은 그냥 바로 지원하시면 되시고, 애매하게 선생님 저 810점 여기서 안 올라요. 정책이라서 안 올라요. 이쪽 구간 많거든요. 자, 이 친구들은 불안하시면 기초수학이랑 언어 세 지문 정도만 하루면, 요런 기초수학 언어 세 지문 하루 공부 시간 30분에서 50분 사이만 투자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불안하지 않다. 나는 나중에 해도 되겠다 한 친구들은 토익 다 끝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익 시점까지 좀 다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은 여러분 7, 8, 9, 10, 11, 12. 자, 이때 이제 토익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준비 시작합니다. 끝났고 토익은 그 다음에 간선 준비 시작해요. 쭉 가다가 학무통을 여러분 요 기간대 학무통 자격증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기간대 8, 9월까지는 여러분 준비를 해 놓으세요. 왜죠? 이때 학무통과 없잖아요. 또 불안합니다. 저는 없어요. 선생님 어떡하죠? 이거 여러분 교육도 받고 또 시험 봐야 되는데요. 시간 어떡하죠?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 마무리 해 놓으시고요. 또 하나 여러분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죠? 한능검 언제 해야 되죠? 한능검 지금 하셔야겠죠. 그래서 8월에 시험 끝내셔야겠죠. 이거 시험 못 보면 그 다음 시험이 10월이나 11월이거든요. 1년에 지금 시험이 지금 보통 하는 거면 4번에서 5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 기간 놓치니까 지금 하반기에는 2번, 최대 지금 3번, 2번밖에 없어요. 이거 놓치면 이거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때는 간선에 좀 올인해야 될 시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가 여러분의 그 텐션이 한 50%라면 여기는 200%까지 끌어올리셔야 돼. 4배는 열심히 더 하셔야 돼 사실. 뒤로 가면 갈수록. 네, 여러분들 10월, 11월 시중교재 분석하셔야겠죠. 시중교재도 여러분들 실제 시험이랑 비슷하게 나온 패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저희 수강하는 친구들은 이제 제 교재 이제 회독을 늘린다든지, N회독 많이 돌린 친구들은 3번에서 많게는 7번까지 돌리시거든요. 그래서 회독을 늘린다든지, 이때 여러분 복습 자료를 여러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이제 새로운 개념을 여러분 계속 채워나가는 식으로 이제 약간 부대 끼는 식으로 여러분 간다 그러면 점수가 아무래도 향상폭이 그렇게 눈에 띄게 그렇게 여러분 잘 나타나기가 힘듭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 어느 정도 기본기를 확립하시고, 이때부터는 실전 능력, 스킬, 문제풀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좀 배양을 해주셔야 돼요. 요 스킬 여러분 여기 영역이 발휘가 안 되면 이제 12월 때까지 계속 뭔가 기본기만 개념만 쌓다가 끝나거든요. 실제 시험 가서 문제를 못 풀어요. 풀어도 12번, 13번에서 여러분 5분 남았습니다 딱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피해야 될 거는 5분 남았습니다 멘트가 나왔을 때 언어가 14번, 15번 푸는 친구들, 그 다음에 자료 해석이 12번, 11번 푸는 친구들 정말 많거든요. 요거를 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5분 남았습니다. 언어는 무조건 21번 이상이 되셔야 되고, 5분 남았습니다. 자료 해석은 무조건 17번, 18번을 두드리셔야 돼요. 선생님, 근데 언어는 왜 이렇게 낮게 잡으셨어요? 25개 중에서 21명 여러분들 너무 좋게, 언어 많이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5분 남았으면 21번 풀고 있으면 나머지 2, 3번 투자하면 23번까지는 가겠죠? 네, 2문제는 찍을 생각으로 여러분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자세한 상담 여러분들, 선생님 전 특이 케이스, 저는 면장을 가지고 있어요, 산업기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또 변수가 뭐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자격증 있는 친구들은 조금 여러분 추가 알파로 이제
여러분이 좀 상담을 다른 방식으로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토익이 너무 낮아요.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이런 친구들도 제가 좀 코멘트를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내가 딴 특이 케이스다. 여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케이스랑 다른 케이스다. 그러면 저희 공부 패턴이나 상담 아래 핸드폰 번호로 저희 상담 진행해드리니까 신청하셔가지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